정권 교체가 출마 가치의 우선입니까? 아니면 대선 완주가 우선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상습 출마자라고 그래요? 그 양보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이제 진짜 양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놈놈놈 대선이라고 해서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혹시 여기 이 부분에서 질긴 분 한 분 추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놈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좋은 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기진 않고요. 예. 또 정체는 지저분한 거고 참 참혹한 겁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모욕은 뭐였습니까? 가장 큰 모욕 글쎄요. 한두 지금- 개가 아니라서. 지금 좀 그러면 정말 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가 출마 가치의 우선입니까? 아니면 대선 완주가 우선입니까? 저는 정권 교체가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될까 봐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나온 후보들 중에서 저만이 저는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당의 후보 거기는 간판 교체죠. 지금 제1야당의 후보 제가 이렇게 뭐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적폐 교대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주하시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만. 당선이 알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저는 질문을 예. 드렸고 답변하셨으니까 질문은 하나씩만 예, 예.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죠. 예. 한 개만 하는 거예요? 한 개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의견 그러면 들어봐야죠. 일단은 예. 여기 의견을 들어보고 예, 예. 없으면 제가 이제 좀 질문하면 네, 네. 추가 질문. 예. 자, 우리 저 MZ 세대분들, 젊은 분들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자, 손으로 표시해 주시죠. 예? 자, 한번 볼까요? 동의한다. 상습 X네요. 동의가 예, 아까보다 근데 X가 좀 많아졌어요. 좀 예, 많아졌어요. 아유, 수고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대충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제 나온 말씀, 어제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뭐 중간 평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지지율이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중간 평가라는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잠깐 하다가 이제 뭐 막상 흐지부지된 건데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게?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각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뭐 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공약도 어기고 취임 선서에서 한 말까지 어기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받는 예. 그런 기전이 있어야 예,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최시영 수. 네. 저는 이제 언론인들이 좀 궁금해할 걸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어제 이제 11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 대표님 말씀하시는 안전, 공정, 뭐 미래 가치라는 게 꼭 11월에만 거론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뭐 한다면 9월, 10월에도 충분히 빨리 해서 국민들한테 일찍이 호소하고 검증받고 이러는 게 어쩌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정도가 아닌가요? 왜 굳이 11월 1일을 택하신 건 혹시 뭐 국민의힘의 경선 마지막 주라는 것도 이렇게 의식하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제 고려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든 안 나오든 해보고 싶은 것은 이번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열리는 대선입니다. 근데 전 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 전쟁에 돌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미중 신냉전으로 맞붙고 있거든요. 이럴 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 하는 미래 담론 그게 이번 대선의 중심 의제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비리들이 터져 나온다든지 또는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과거 일에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만 시켜서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놈놈놈 대선이라는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떠도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후보만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저라도 나서서 제대로 우리나라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나왔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놈놈놈 대선이라고 해서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혹시 여기 이 부분에서 질긴 분 한 분 추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어떻게 한번 의지를 피워가시겠습니까? 예, 저도 놈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좋은 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기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를 10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그 사실 정치 10년이면은 간단한 내공이 쌓일 시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 국가의 운영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금 얼마 전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나 완주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면 국민의당이 수권할 수 있는 대한정당 그 정도 규모 그리고 그 정도 네트워크 인적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마크롱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롱은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고 당선된 다음에 했던 일이 여야 가리지 않고 정말로 좋은 인재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정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또 다수당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정치계에는 지각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 말씀은 만일 당선이 되시더라도 의석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어쨌든 중심이 돼서 한다 그러면 일단 국회는 여대 야소 그러니까 여소 야대도 엄청난 여소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정도 규모의 정당 가지고 과연 국회와의 그 싸움이라든가 그 정치를 사실 현실적으로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미 1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한 석도 없었는데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석으로 머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 친문 비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특히 예전 비문들은 목소리를 못 내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순이 아마도 그대로 다 드러날 겁니다. 저는 거대 양당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진짜 큰일 났다. 예, 좀 아까 이제 제가 질문하려다 못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양보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제 박원순 후보한테는 양보한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단일화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 이제 그게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짜 양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문재인 그 당시 후보는 아예 경선을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 단일화?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정말 비합리적인 그런 안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정치에 얼마 하지도 않은 사람이 네.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저는 약속했는데 그걸 남 핑계대고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 재판 때 생모의 심정으로 제가 그러면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모욕을 당했다 이러셨잖아요. 또 정체는 지저분한 거고 참 참혹한 겁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모욕은 뭐였습니까? 가장 큰 모욕 글쎄요. 한두 지금- 개가 아니라서 지금 또 이런 말도 떠오르지가 하잖아요. 않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나온 거는 일종의 이 정치 지형 속에서 지분 장사하려고 한다. 종로에 나가려고 하는 뭐 공천권 내지는 국무총리 하려고 한다 해서 지분 장사하려고 한다. 이런 거 모욕적으로 안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런 말들은 다 네. 자기가 보는 세계관, 자기가 가진 세계관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면 아, 저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지분 장사만 했던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은 종로 나가고 싶어 하네. 저는 그래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아마 정치 처음이라서 그랬을 겁니다. 제일 제 나름대로는 좀 상처를 받았던 것이 처음 지난 2012년 대선 때 제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경선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근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물러났던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도와주면 자기들 몫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해보려고 한 2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새야 손을 내민 겁니다. 그걸 나중에는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면 제가 2주 동안 안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심한 거는 나중에 제가 지원 유세를 40회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사실 오세훈 시장 그 선거 지원 유세는 24번 했는데요. 거의 2배를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 돈 써가면서 사실 제 돈 써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그 당시에는 또 그 문 후보 측이 이긴다고 또 자기들이 축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백의종군 한다는 또 약속도 저는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계속 있다가 만약에 그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본인들은 원하지 않지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저한테 또는 저희 그 캠프에 일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결과 나오기 전에 물러나겠다고 저는 저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문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번호까지 다 알려주고요. 일로 연락하라고 하고 저는 그날 투표도 하고 6시에 그 마지막으로 끝나서 투표율이 높은 것도 다 보고 나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왜곡을 해서 제가 투표도 안 하고 떠나서 분위기를 망쳤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도와줘서 졌다는 말까지 퍼뜨리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정치사에서 안 도와줘서 진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말에 휘둘리고 속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고쳐져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